여리여리한 산에 장가가는 날, 자신을 살려준 처녀와 결혼을 하게 되는데, 여리여리한 사내와 달리 신부는 엄청난 거구의 뚱보였고, 으이그, 저 밥만 축내는 돼지 같은 년이랑 혼례를 치르다니. 두 사람의 결혼 생활 시작부터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좋지 않았는데, 니들이 쌀 한 톨이라도 보태준 거 있냐? 나가! 전기수야담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이야기 한 판 시작해보겠습니다. 조선 후기 한양에서 멀지 않은 어느 마을에 김귀남이라는 선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몰락한 양반가의 독자였는데 얼굴은 허우대 멀쩡한 미남이었으나 바람 불면 날아갈 것 같은 약골이었습니다. 몸은 약했지만 마음만큼은 비단결처럼 곱고 착하였고 홀어머니를 모시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한겨울이었습니다. 귀남이 장터에 나갔다가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눈이 펑펑 내리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세차게 몰아쳐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였고 귀남은 추위에 떨며 조심조심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얼어붙은 눈길이 미끄러웠는데 귀남은 발을 헛디뎠고 그대로 길 옆 눈더미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귀남은 일어나려 하였으나 힘이 없었습니다. 추위가 뼛속까지 파고들어 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고 의식이 흐려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귀남은 이대로 죽는구나 싶었는데 홀어머니를 남겨두고 가는 것이 죄송하여 눈물이 흘렀으나 곧 눈을 감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누군가 귀남을 흔드는 느낌이 들었고 여보시오, 정신 차리시오 라는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귀남은 간신히 눈을 떴는데 눈앞에 거대한 얼굴이 있었습니다. 여자였고 덩치가 어마어마하게 컸는데 귀남은 곰인가 싶었으나 곧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복순이라는 여인이었습니다. 25살의 처녀였는데 덩치가 장정 두른들 만큼 컸습니다. 힘도 장사여 쌀 한 가마니를 한 손으로 들 수 있었고 장터에 심부름을 다녀오는 길이었습니다. 복수는 장터에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눈보라를 헤치고 걷던 중 길가에 무언가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였는데 처음에는 짐승인가 싶었으나 자세히 보니 사람이었습니다. 복순이 달려가 살펴보니 젊은 선비가 눈 속에 파묻혀 있었는데 얼굴은 새하얗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손목을 짚어보니 맥이 거의 끊어져 가고 있었고 복수는 놀라 선비의 몸을 흔들었으나 반응이 없자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었습니다. 복수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선비를 등에 업으려 하였으나 그러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았고 복수는 선비를 한 손으로 옆구리에 끼웠습니다. 마치 쌀자루를 나르듯 들어 올린 뒤 마을을 향해 달리기 시작하였는데 눈보라를 뚫고 달리는 복순의 모습은 장관이었습니다. 거대한 덩치가 눈속을 헤치며 달려가고 있었고 옆구리에는 사람이 끼어 있었는데 그 모습을 본 마을 사람들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곰이다. 곰이 사람을 물어간다. 저놈을 잡아라. 마을 사람들이 몽둥이와 횃불을 들고 달려 나왔으나 복수는 멈추지 않고 귀남의 집까지 달려갔습니다. 대문을 발로 차 열고 안으로 들어갔는데 귀남의 어머니가 놀라 나왔습니다. 복수는 귀남을 마루에 내려놓으며 숨을 헐떡였고 귀남은 의식이 없었습니다. 귀남의 어머니가 아들을 보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숨이 거의 끊어질 것 같았는데 복순이 급히 말하였습니다. 어머님, 빨리 따뜻한 물과 이불을 준비하십시오. 체온을 올려야 합니다. 복수는 귀남의 젖은 옷을 벗기고 마른 옷으로 갈아입혔습니다. 이불을 덮어주었으나 귀남의 몸은 여전히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복수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불 속으로 들어가 귀남을 껴안았는데 복순의 거대한 몸에서 나오는 체온이 귀남에게 전달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귀남의 얼굴에 약간 혈색이 돌기 시작하였고 숨도 고르게 쉬기 시작하였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복수는 밤새 귀남을 껴안고 있었고 귀남의 어머니도 옆에서 지키고 있었습니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귀남이 눈을 떴는데 자신을 껴안고 있는 복순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하지만 복순이 자신을 구해준 것을 알고 있었기에 고개를 숙여 감사하다고 말하였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밤새 복순이 귀남의 집에 있었다는 것이 마을에 소문이 났는데 처녀 총각이 밤을 함께 보냈다는 이야기가 퍼졌습니다. 복순은 갈 곳이 없어졌는데 부모는 이미 돌아가셨고 친척들도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복순을 손가락질하기 시작하였고 복순은 마을 외곽의 작은 움막에 홀로 숨어 지내야 하였습니다. 사흘 뒤 귀남이 복순을 찾아갔습니다. 복순은 움막 안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는데 귀남이 들어서자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귀남이 복순 앞에 무릎을 꿇었는데 그 모습에 복순은 더욱 놀랐습니다. 복순아 씨, 당신은 제 생명의 은인이옵니다. 제가 당신 때문에 누명을 쓰게 만들었으니 제가 책임을 지겠사옵니다. 저와 혼인해 주시겠사옵니까? 복순이 놀라 귀남을 보았습니다. 귀남은 진심이었고 눈빛이 맑고 깨끗하였습니다. 복순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는데 평생 이렇게 진심으로 대해주는 사람을 만난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혼례가 치러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는데 약골 선비가 곰 같은 여자와 혼인한다고 첫날 밤에 으스러져 죽을 것이라고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귀남과 복순은 신경 쓰지 않았고 귀남의 어머니도 며느리를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복순은 감사하며 절을 올렸고 새로운 가족이 탄생하였습니다. 혼례 첫날부터 복순의 식사량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밥 한 그릇이 아니라 솥째로 먹는 것처럼 보였고 반찬도 산더미처럼 먹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저 집 기둥이 뽑힐 것이라고 수군거렸는데 특히 빨래터에서 동네 안악들이 복순을 놀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저렇게 먹어대면 집안이 거덜날 것이라고 곰을 집에 들인 꼴이라고 비웃었습니다. 그때 귀남의 어머니가 나타났습니다. 손에는 물동이를 들고 있었는데 안악들을 노려보며 소리쳤습니다. 내들이 우리 집 쌀 한 톨이라도 보태줬더냐. 내 며느리는 덩치만큼 복도 큰 아이다. 입 다물지 못할까. 귀남의 어머니가 물동이를 땅에 내려놓았는데 쿵 소리가 나며 땅이 움푹 꺼졌습니다. 안악들이 겁을 먹고 도망갔고 복순은 시어머니의 뒷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저녁 복순은 시어머니에게 절을 올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복순의 손을 잡으며 말하였는데 내가 우리 귀남이를 살려줬다고 그것만으로도 평생 고마운 아이라고 마을 사람들 말은 신경 쓰지 말라고 위로하였습니다. 복순이 대답하였습니다. 어머님, 저는 평생 서방님과 어머님을 모시겠사옵니다. 제 이 힘으로 우리 집을 일으켜 세우겠사옵니다. 귀남의 어머니가 복순의 손을 꽉 쥐었고 귀남도 옆에서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는데 비록 가난하지만 서로를 아끼는 마음만은 누구보다 풍족하였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못하였습니다. 며칠 뒤 마을의 악덕 지주 변대감이 귀남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귀남에게 제안을 하기 시작하였는데 이것이 귀남 가족에게 큰 시련의 시작이 될 것이었습니다. 변대감은 마을에서 가장 많은 땅을 가진 지주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가진 재산은 정당하게 모은 것이 아니었는데 가난한 백성들의 땅을 헐값에 빼앗고 빚에 허덕이는 사람들을 착취하여 모은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변대감을 두려워하였고 그의 이름만 들어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변대감은 귀남의 집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귀남의 집은 마을 중심에 있었는데 집터가 좋았고 땅도 넓었습니다. 변대감은 그 땅을 빼앗고 싶었으나 귀남의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는 감히 손을 댈 수 없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기회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변대감이 귀남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호화로운 옷을 입고 있었고 하인들을 데리고 왔는데 마당에 들어서자 주위를 둘러보며 음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귀남이 나와 인사를 하였고 변대감을 안방으로 안내하였습니다. 변대감이 자리에 앉으며 말하였습니다. 귀남 도령, 자네 살림이 어렵다는 소문을 들었네. 빚도 많다면서. 귀남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실이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빚이 쌓여 있었고 갚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변대감이 계속 말하였는데 자신이 좋은 제안이 있다고 빚을 탕감해 줄 테니 귀 기울여 들으라고 하였습니다. 자네 집터와 내 땅을 바꾸세. 내가 가진 무밭 하나와 그 옆에 있는 헛간을 주겠네. 무밭이 넓고 비옥하니 농사를 지으면 먹고 살만할 것이고 헛간에는 아궁이도 있어 살림하기에 충분하네. 그 대신 자네 집터를 내게 주게. 귀남이 당황하였습니다. 집을 내놓고 헛간으로 이사하라는 제안이 굴욕적이었으나 빚을 갚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귀남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대감님, 그 무밭과 헛간은 어디에 있사옵니까? 변대감이 대답하였는데 마을 서쪽 끝에 있다고, 땅이 넓고 좋다고, 헛간도 튼튼하여 살기에 문제없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문서를 꺼내 귀남 앞에 내밀었는데 빨리 도장을 찍으라고 재촉하였습니다. 귀남은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빚을 갚을 방법이 없었고 복순과 어머니를 먹여 살려야 하였습니다. 귀남은 결국 도장을 찍었는데 변대감이 문서를 챙기며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좋아. 이제 그 무밭과 헛간은 자네 것이네. 내일 당장 가보게. 변대감이 떠난 후 귀남은 불안한 마음에 잠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복순이 남편의 손을 잡으며 괜찮다고 함께 극복하자고 위로하였으나 귀남의 불안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귀남은 복순과 어머니를 데리고 무밭과 헛간을 보러 갔습니다. 마을 서쪽 끝까지 걸어갔는데 한참을 가자 넓은 밭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가까이 가는 순간 악취가 코를 찔렀고 귀남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무밭이었으나 문은 모두 썩어 있었습니다. 지물은 무에서 악취가 진동하였고 파리떼가 위민거리며 날아다니고 있었습니다. 밭 전체가 쓰레기밭이나 다름없었는데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헛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밭 옆에 있는 헛간은 지붕이 반쯤 무너져 있었고 벽에는 구멍이 뚫려 있었으며 아궁이는 있었으나 오랫동안 관리하지 않아 막혀 있었습니다. 바닥은 흙바닥이었고 쥐똥이 여기저기 널려 있었으며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귀남의 어머니가 땅을 치며 통곡하였습니다. 아이고, 우리가 속았구나. 변대감 그놈이 우리를 속였어. 귀남도 무릎을 꿇고 주저앉았습니다. 집도 잃고 쓸모없는 밭과 허름한 헛간만 얻게 되었는데 앞날이 막막하였고 가족을 어떻게 먹여 살려야 할지 막막하였습니다. 귀남이 하늘을 보며 울부짖었는데 복순만 조용히 밭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복순이 밭을 천천히 걸어 다녔습니다. 썩은 물을 살펴보았는데 무는 썩었으나 무청은 아직 살아 있었습니다. 줄기가 푸르렀고 잎도 싱싱하였습니다. 복순의 눈이 빛났는데 무언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복순이 시어머니에게 달려가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님, 울지 마세요. 무는 썩었어도 무청은 살아있습니다. 시어머니가 눈물을 닦으며 며느리를 보았습니다. 복순이 계속 말하였는데 무청을 모아 시래기를 만들면 된다고, 겨울 동안 말리면 훌륭한 식재료가 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귀남이 고개를 들어 아내를 보았습니다. 복순의 눈빛이 단단하였고 포기하지 않은 모습에 귀남도 용기를 얻었습니다. 귀남이 일어서며 말하였는데 복순 말대로 해보자고
함께 힘을 합치자고 하였습니다. 그날부터 복수는 밭에서 살다시피 하였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밭으로 갔고 썩은 무는 잘라내 버렸습니다. 무척만 조심스럽게 뽑아 모았는데 귀남과 시어머니도 함께 도왔습니다. 온 가족이 밭에서 땀을 흘렸고 해가 질 때까지 일을 하였습니다. 헛간도 손을 보기 시작하였습니다. 귀남이 지붕을 고쳤고 벽에 구멍을 막았으며 복순이 막힌 아궁이를 뚫어냈습니다. 시어머니는 바닥을 쓸고 닦았는데 며칠 동안 온 가족이 매달린 끝에 헛간은 그래도 살만한 곳이 되었습니다. 비록 누추하였으나 비바람은 막을 수 있었고 아궁이에 불을 지피면 따뜻하였습니다. 무청을 모은 후 복수는 시래기를 만들기 시작하였습니다. 무청을 깨끗이 씻어 햇볕에 말렸는데 겨울 찬바람에 얼렸다 녹였다를 반복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면 시래기가 부드러워지고 맛이 좋아진다는 것을 복수는 알고 있었는데 어릴 적 어머니에게 배운 방법이었습니다. 밤에도 복수는 쉬지 않았습니다. 시래기를 손질하였고 다시 말렸으며 품질을 확인하였습니다. 귀남이 걱정하여 쉬라고 하였으나 복수는 괜찮다고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웃으며 대답하였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복순이 만든 시래기가 산더미처럼 쌓였는데 품질이 훌륭하였습니다. 색깔이 고왔고 냄새도 구수하였으며 귀남의 어머니가 시래기를 보며 감탄하였습니다. 이야, 복순아, 내가 이렇게 훌륭한 시래기를 만들다니. 이걸로 뭘 할 셈이냐? 복순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였습니다. 어머님, 이걸로 장사를 하려고 합니다. 시래기 국밥을 팔면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귀남이 놀라 아내를 보았습니다. 국밥 장사라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는데 복순의 눈빛이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귀남이 물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고, 자본도 없는데 가능하겠느냐고 걱정하였습니다. 복순이 대답하였습니다. 서방님, 저를 믿으십시오. 제가 국밥을 끓이고 서방님은 손님을 받으시고 어머님은 돈을 받으시면 됩니다. 우리 셋이 힘을 합치면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귀남의 어머니가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며느리가 든든하였고 이런 며느리를 둔 것이 천운이라 생각하였습니다. 어머니가 말하였는데 해보자고, 우리 복순이 하자는 대로 해보자고 격려하였습니다. 그날 밤 세 사람은 계획을 세웠습니다. 복순이 국밥 끓이는 법을 설명하였고 귀남은 필요한 물품을 정리하였으며 어머니는 장터에 좌판을 펼 장소를 알아보기로 하였습니다. 비록 가난하였으나 희망이 보이기 시작하였고 세 사람은 설렘의 잠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며칠 후 복순은 장터에 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가마솥을 구하였고 시래기와 된장을 준비하였으며 나무상을 만들어 손님이 앉을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드디어 국밥 장사를 시작할 날이 다가왔는데 귀남 가족의 새로운 도전이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장터 개장일이 밝았습니다. 복수는 새벽부터 일어나 가마솥에 물을 끓이기 시작하였습니다. 시래기를 듬뿍 넣었는데 한 줌씩 정성스럽게 손질한 것들이었습니다. 된장을 풀자 구수한 냄새가 퍼지기 시작하였고 복수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국을 저었습니다. 귀남과 어머니도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귀남은 나무상과 그릇들을 수레에 실었고 어머니는 돈 주머니를 허리춤에 차고 준비를 마쳤습니다. 세 사람은 서로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는데 드디어 첫 장사를 시작하는 날이었습니다. 장터는 이미 북적이고 있었습니다. 상인들이 좌판을 펼치고 있었고 장돌뱅이들이 이리저리 오가며 물건을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복순네 가족은 장터 구석진 곳에 자리를 잡았는데 사람들의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이었으나 어쩔 수 없었습니다. 좋은 자리는 이미 다른 상인들이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복순이 가마솥을 내려놓고 불을 지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고
구수한 냄새가 주위로 퍼져나가기 시작하였습니다. 귀남은 나무상을 펼쳤고 그릇을 정리하였으며 어머니는 가격표를 세웠습니다. 한 그릇에 5푼이었는데 싼 가격이었습니다. 하지만 손님이 오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가며 힐끔힐끔 쳐다보기는 하였으나 아무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시즌이 지났으나 여전히 손님은 없었고 복수는 초조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때 한 안악이 지나가다 코를 킁킁거렸습니다. 냄새를 맡은 것인데 복순네 좌판 쪽을 보았으나 곧 고개를 저으며 지나갔습니다. 다른 안악도 마찬가지였는데 냄새는 좋으나 복순의 거대한 덩치를 보고 겁을 먹은 듯하였습니다. 귀남의 어머니가 안타까워하며 말하였습니다. 복순아, 사람들이 안 오는구나.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복순이 잠시 생각하더니 가마솥 뚜껑을 활짝 열었습니다. 그리고 부채를 꺼내 바람을 일으키기 시작하였는데 김이 더욱 많이 피어올랐습니다. 구수한 냄새가 바람을 타고 장터 전체로 퍼져나갔는데 된장과 시래기가 어우러진 냄새였습니다. 냄새에 이끌린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하였습니다. 한 장돌뱅이가 멈춰서서 물었습니다. 아주머니, 이게 뭔데 이렇게 냄새가 좋소? 복순이 밝게 웃으며 대답하였습니다. 시래기 국밥이 옵니다. 한 그릇에 5푼이니 한번 드셔보시지요. 장돌뱅이가 머뭇거렸습니다. 5푼이면 싼 가격이었으나 처음 보는 음식이라 망설여졌습니다. 하지만 냄새가 너무 좋아 결국 앉았고 복순이 국밥을 부어주었습니다. 그릇에는 시래기가 듬뿍 들어있었고 된장 국물이 자작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장돌뱅이가 숟가락을 들어 한 입 떠먹었는데 눈이 커졌습니다. 맛있었습니다. 시래기가 부드러웠고 된장 국물이 구수하였으며 목 넘김이 좋았습니다. 장돌뱅이가 감탄하며 소리쳤습니다. 그아, 이게 무슨 맛이오? 둘이 먹다 하나 죽어도 모를 맛이구려. 그 소리를 들은 다른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였습니다. 한 사람, 2사람씩 자리에 앉았고 복수는 바쁘게 국밥을 퍼주기 시작하였습니다. 귀남은 손님들에게 그릇을 날랐고 어머니는 돈을 받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국밥을 먹으며 칭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렇게 구수한 국밥은 처음이라고, 시래기가 이렇게 맛있을 줄 몰랐다고, 5푼이면 너무 싸다고 말하였습니다. 소문이 퍼지자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고 복수는 쉴 새 없이 국을 퍼야 하였습니다. 한 노인이 국밥을 다 먹고 나서 복순에게 말하였습니다. 아주머니, 이 국밥 참 별미구려. 고향 어머니가 끓여주시던 국 맛이 나는군요. 고맙습니다. 복순이 미소 지으며 대답하였습니다. 맛있게 드셔주시니 제가 더 고맙지요. 또 오십시오. 점심때가 되자 복순네 좌파는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줄을 서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생겼고 자리가 모자라 서서 먹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복수는 땀을 뻘뻘 흘리며 국을 퍼댔고 귀남은 그릇을 나르며 정신없이 움직였으며 어머니는 돈을 세느라 손이 바빴습니다. 가마솥이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하였습니다. 시래기가 다 떨어져 가고 있었는데 복수는 아쉬워하며 마지막 손님에게 국밥을 퍼주었습니다. 남은 손님들에게 죄송하다고 내일 다시 오면 더 많이 준비하겠다고 말하였고 사람들은 아쉬워하며 돌아갔습니다. 장이 파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돈 주머니를 꺼내 세어보았는데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한 냥이 넘게 벌었던 것입니다. 하루 장사치고는 대박이었고 어머니는 기쁨에 겨워 눈물을 흘렸습니다. 복순아, 우리가 해냈구나. 이렇게 많은 돈을 벌다니. 복순도 기뻤으나 곧 진지한 표정이 되었습니다. 내일은 더 많은 손님이 올 것이라고, 시래기를 더 준비해야 한다고, 가마솥도 하나 더 구해야 한다고 말하였습니다. 귀남이 아내의 손을 잡으며 고맙다고 말하였고
복수는 고개를 저으며 우리가 함께 한 일이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날 밤 세 사람은 헛간에서 축제를 벌였습니다. 어머니가 장터에서 사온 고기를 구웠고 복순이 밥을 지었으며 귀남이 술을 따랐습니다. 비록 누추한 헛간이었으나 세 사람의 얼굴에는 행복이 가득하였고 희망이 보이기 시작하였습니다. 다음 날부터 복순네 국밥집은 장터의 명물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일찍부터 줄을 서서 기다렸고 복순은 가마솥 2개를 놓고 국밥을 끓였습니다. 귀남은 능숙하게 손님을 받았고 어머니는 돈을 세며 웃음을 멈추지 못하였습니다. 장터의 다른 상인들도 복순네를 주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한 엿장수가 복순에게 다가와 말하였는데 국밥 맛이 훌륭하다고 자기도 단골이 되겠다고 하였습니다. 떡장수 안악도 복순을 칭찬하였고 포목상 주인도 복순네 국밥을 사 먹으러 왔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복순을 좋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장터 반대편에서 국밥을 팔던 한 아주머니가 복순을 질투하기 시작하였는데 손님들이 자기 좌판을 지나쳐 복순네로 가는 것이 못마땅하였습니다. 아주머니가 복순에게 와서 따졌습니다. 당신 국밥에 뭘 넣었소? 사람들이 미친 듯이 먹는 걸 보니 무슨 약이라도 넣은 게 아니오. 복순이 차분하게 대답하였습니다. 아주머니, 저는 그저 정성을 넣었을 뿐이옵니다. 시래기를 정성껏 말렸고 국을 정성껏 끓였지요. 다른 건 없습니다. 아주머니가 코웃음을 쳤으나 더 이상 뭐라 하지 못하고 돌아갔습니다. 복순은 그런 질투도 개의치 않았는데 자신은 그저 열심히 일할 뿐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복순네 국밥집은 장터에서 가장 인기 있는 곳이 되었고 돈도 제법 모였습니다. 귀남의 어머니가 복순에게 말하였는데 이제 헛간을 벗어나 제대로 된 집을 구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복순 덕분에 우리 집안이 일어서고 있다고 감사하였습니다. 하지만 복순은 아직 이르다고 하였습니다. 더 열심히 일해서 집도 사고 땅도 사고 빚도 다 갚아야 한다고 말하였습니다. 귀남이 아내의 어깨를 토닥이며 천천히 하자고 건강이 중요하다고 걱정하였으나 복순은 괜찮다고 웃으며 대답하였습니다. 복순네 국밥집의 명성이 퍼지기 시작하였고 마을 사람들도 복순을 다시 보기 시작하였습니다. 예전에 곰이라고 비웃던 사람들이 이제는 복순을 존경하였고 복순의 부지런함과 지혜를 칭찬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소식은 변대감의 귀에도 들어갔고 변대감은 복순네가 잘 되는 것이 못마땅하여 무언가 계획을 꾸미기 시작하였습니다. 국밥집이 잘 되어 가던 어느 날 마을에 불길한 소문이 돌기 시작하였습니다. 올해 농사가 흉년이 들었다는 것이었는데 비가 제때 오지 않아 곡식이 제대로 자라지 못하였습니다. 장터에 나온 곡식도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 가격은 치솟기 시작하였습니다. 더 큰 문제는 산적대가 나타났다는 소문이었습니다. 굶주린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 산으로 들어갔는데 이들이 산적이 되어 마을을 습격한다는 이야기가 퍼졌습니다. 이미 이웃 마을 몇 곳이 습격을 당하였고 곡식을 빼앗겼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어떤 마을에서는 사람이 다치기도 하였다는데 마을 사람들의 불안은 커져만 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공포에 떨기 시작하였습니다. 부자들은 곡식을 숨기기 바빴고 가난한 사람들은 하루하루를 근심 속에 보내고 있었습니다. 변대감은 곡식 창고에 자물쇠를 여러 개 걸었고 하인들에게 창고를 지키라고 명하였습니다. 밤이 되면 마을 곳곳에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고 사람들은 문을 꼭꼭 잠그고 잠을 청하였습니다. 귀남의 어머니도 걱정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헛간에서 복순에게 말하였는데 우리도 쌀을 좀 숨겨야 하는 것 아니냐고 산적들이 오면 어떻게 하느냐고 불안해하였습니다. 복순이 시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하였습니다. 어머님, 우리가 가진 쌀이 얼마나 되겠사옵니까?
숨긴다고 해서 산적들 눈을 피할 수 있겠사옵니까? 차라리 나눠주는 것이 낫지 않겠사옵니까? 어머니가 놀라 며느리를 보았습니다. 나눠준다는 말이 믿기지 않았는데 지금도 넉넉하지 않은 형편의 쌀을 나눠주다니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복순아, 내 말은 착하지만 우리도 살아야 하지 않느냐? 쌀을 다 나눠주면 우리는 어떻게 사느냐? 복순이 차분하게 대답하였습니다. 어머님, 굶주린 사람들이 산적이 되는 것이옵니다. 배가 부르면 칼을 들 이유가 없지 않겠사옵니까? 우리가 그들에게 밥을 주면 그들은 우리를 해치지 않을 것이옵니다. 귀남도 아내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복순의 생각이 옳다고 느꼈는데 사람은 배고프면 짐승이 되지만 배가 부르면 다시 사람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복순은 결심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국밥집에서 번 돈으로 쌀을 샀는데 많지는 않았으나 주먹밥을 만들기에는 충분하였습니다. 밤새도록 복순은 주먹밥을 만들었습니다. 한 개 한 개 정성스럽게 만들었는데 가마손만 한 주먹밥들이 산더미처럼 쌓여갔습니다. 복순의 큰 손으로 빚어낸 주먹밥은 보통 사람 주먹의 2배는 되었고 한 개만 먹어도 배가 부를 정도였습니다. 어머니가 말리려 하였으나 복순은 듣지 않았습니다. 귀남이 아내를 도와 주먹밥을 만들었고 어머니도 결국 합류하였습니다. 세 사람은 밤새 주먹밥을 만들었는데 새벽녘이 되자 헛간 한쪽이 주먹밥으로 가득 찼습니다. 복순은 주먹밥을 광주리에 담으며 흐뭇하게 웃었고 이것으로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였습니다. 그날 오후 마을에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산적대가 마을로 내려온 것이었는데 수십 명의 사내들이 무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칼과 몽둥이를 든 그들의 모습은 무시무시하였고 얼굴은 수척하게 야위어 있었으며 눈에는 절박함이 가득하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집 안으로 숨었고 문을 걸어 잠그고 떨고 있었습니다. 산적들이 변대감의 집으로 향하였습니다. 창고를 부수려 하였는데 변대감은 이미 도망간 뒤였습니다. 산적들이 도끼로 창고 문을 부수기 시작하였고 쿵쿵 소리가 마을에 울렸습니다. 문이 부서지자 산적들이 안으로 들어가 곡식을 꺼내기 시작하였고 마을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그때 복순이 헛간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주먹밥이 가득 담긴 광주리를 들고 밖으로 나왔는데 귀남과 어머니도 뒤따라 나왔습니다. 산적들이 복순을 보고 달려들려 하였으나 복순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잠깐, 칼을 거두시오. 배고파서 온 것 아니오? 싸우지 말고 밥이나 먹고 가시오. 산적들이 멈칫하였습니다. 복순의 거대한 덩치에 놀란 것도 있었으나 주먹밥 냄새에 더 이끌렸던 것입니다. 며칠을 굶은 산적들이었는데 밥 냄새를 맡자 침이 고였습니다. 산적 두목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험상궂은 얼굴이었으나 눈에는 피로가 가득하였고 복순을 보며 물었습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밥을 준다는 말이오? 복순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 주먹밥이 있으니 배부르게 드십시오. 칼을 버리고 사람으로 돌아가십시오. 산적 두목이 잠시 망설이더니 칼을 내려놓았습니다. 다른 산적들도 하나둘씩 무기를 내려놓기 시작하였고 복순은 주먹밥을 나눠주기 시작하였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정성스럽게 주먹밥을 건넸는데 복순의 얼굴에는 자비로운 미소가 가득하였습니다. 산적들이 주먹밥을 받아들고 먹기 시작하였습니다. 허겁지겁 먹는 모습이 안타까웠는데 정말로 굶주렸던 것이 분명하였습니다. 어떤 산적은 주먹밥을 2손으로 감싸 안고 눈물을 흘렸고 어떤 산적은 천천히 씹으며 맛을 음미하였습니다. 복순은 계속 주먹밥을 나눠주었고 귀남은 물을 떠다 주었으며 어머니는 젓가락을 건네주었습니다. 한 산적이 주먹밥을 먹다가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였습니다. 다른 산적들도 하나둘씩 눈물을 흘렸는데
오랜만에 따뜻한 밥을 먹어서였습니다. 산적 두목도 주먹밥을 먹다가 울컥하였습니다. 고향 어머니가 해준 밥맛이네요. 참 고맙습니다. 복순이 산적 두목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하였습니다. 배고프면 누구나 짐승이 됩니다. 하지만 배가 부르면 다시 사람이 되지요.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십시오. 어머님이 기다리고 계실 것입니다. 산적 두목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주먹밥을 다 먹은 산적들이 하나둘씩 일어서기 시작하였는데 복순에게 절을 하고 떠나기 시작하였습니다. 산적 두목이 마지막으로 복순에게 말하였는데 은혜를 잊지 않겠다고 언젠가 꼭 보답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산적들이 떠난 후 마을 사람들이 집 밖으로 나오기 시작하였습니다. 복순을 보며 감탄하였는데 산적들을 밥으로 물리쳤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복순을 둘러싸고 칭찬하기 시작하였고 어떤 이는 복순을 살아있는 부처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변대감만은 화가 나 있었습니다. 창고에서 곡식을 빼앗긴 것도 억울한데 복순네는 오히려 명성을 얻었으니 더욱 못마땅하였습니다. 변대감은 이를 갈며 복순네를 해칠 방법을 궁리하기 시작하였는데 이것이 나중에 더 큰 사건으로 이어질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귀남이 아내의 손을 잡으며 말하였습니다. 당신 덕분에 마을이 무사했소. 당신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오. 복순이 고개를 저으며 대답하였습니다. 저는 그저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을 뿐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누면 모두가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머니도 며느리를 껴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런 며느리를 둔 것이 복이라고 복순이야말로 진짜 복덩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세 사람은 서로를 안으며 위로하였고 비록 가난하지만 서로를 아끼는 마음만은 누구보다 부유하였습니다. 산적들이 떠난 후 마을은 평화를 찾았습니다. 복순네 국밥집은 더욱 유명해졌는데 사람들이 복순을 보러 일부러 찾아오기도 하였습니다. 장터에 나가면 사람들이 복순을 보며 고개를 숙여 인사하였고 복순은 그럴 때마다 쑥스러워하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변대감은 여전히 복순네를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산적들에게 창고를 털린 것도 억울한데 복순네가 마을의 영웅이 되었으니 더욱 화가 났습니다. 변대감은 하인들을 시켜 복순네를 감시하기 시작하였고 트집을 잡을 기회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변대감의 집 사랑방에는 밤마다 불이 켜져 있었는데 무언가 계략을 꾸미고 있는 것이 분명하였습니다. 보름이 지난 어느 날 밤 귀남네 헛간 주위가 수상하게 움직이기 시작하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여러 그림자가 보였는데 헛간 주변을 맴돌고 있었습니다. 복순이 잠결의 소리를 들었고 몸을 일으켜 밖을 살폈습니다. 귀남과 어머니도 깨어나 불안한 표정으로 복순을 바라보았는데 혹시 도적이 온 것은 아닌가 걱정하였습니다. 누군가 헛간 뒤쪽에 서 있었습니다. 복순이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나갔는데 달빛에 비친 그림자가 여러 개 보였습니다. 복순이 긴장하며 물었습니다. 누구십니까? 한밤중에 여긴 무슨 일이십니까? 그림자 중 하나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산적 두목이었는데 복순을 보자 무릎을 꿇었습니다. 다른 산적들도 하나씩 모습을 드러내며 절을 올렸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이전과 달리 혈색이 좋아져 있었고 눈빛도 밝았으며 사람다운 모습을 되찾은 것이 분명하였습니다. 은인이시여, 저희가 약속을 지키러 왔습니다. 복순이 놀라 산적들을 일으켰습니다. 산적 두목이 등에 메고 온 보따리를 내려놓았는데 안에는 멧돼지 고기와 산나물 그리고 약초가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다른 산적들도 각자 가져온 물건들을 내려놓기 시작하였고 헛간 앞이 순식간에 선물로 가득 찼습니다. 멧돼지 고기는 싱싱하였고 산나물은 귀한 것들이었으며 약초는 돈으로도 구하기 힘든 것들이었습니다.
산적 두목이 복순에게 말하였는데 은혜를 잊지 않았다고 산에서 구한 최고의 것들을 가져왔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복순이 감동하여 눈물을 글썽이며 고맙다고 하였으나 산적 두목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은인께서는 저희를 사람으로 대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짐승이 아니라 사람이라고 믿어주셨습니다. 그 은혜는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한 산적이 앞으로 나와 복순에게 절을 올렸습니다. 그는 고향으로 돌아가 가족을 만났다고, 은인 덕분에 사람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고 감사 인사를 하였습니다. 다른 산적들도 하나씩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였는데 어떤 이는 농사를 다시 시작하였다고, 어떤 이는 장사를 시작하였다고 말하였습니다. 복순이 산적들의 손을 잡으며 말하였습니다. 여러분이 다시 사람답게 사는 것, 그것이 저에게는 가장 큰 보답입니다. 이 선물들도 고맙지만 여러분이 행복하게 사는 모습이 더 기쁩니다. 산적들이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 멀리서 횃불빛이 보이기 시작하였습니다. 누군가 이쪽으로 오고 있었는데 산적들이 긴장하였습니다. 산적 두목이 복순에게 작별 인사를 하며 말하였는데 은인께서 어려움을 겪으시면 산으로 연락을 보내라고, 자신들이 달려오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산적들이 어둠 속으로 사라진 후 변대감이 하인들을 데리고 나타났습니다. 횃불을 들고 헛간 주위를 살피던 변대감이 복순을 보고 비웃었습니다. 밤중에 수상한 자들과 만나고 있었구나. 산적들과 내통하고 있었던 것이냐? 복순이 차분하게 대답하였습니다. 대감님, 저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산에서 온 손님들이 인사를 하러 왔을 뿐입니다. 변대감이 코웃음을 치며 헛간 앞에 쌓인 선물들을 보았습니다. 멧돼지 고기와 약초를 보자 눈이 번쩍 뜨였는데 저것들이 탐났습니다. 변대감이 손을 뻗어 약초를 집으려 하였으나 복순이 변대감의 손을 막았습니다. 대감님, 이것들은 제 것입니다. 손대지 마십시오. 변대감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미천한 것이 감히 자신의 손을 막다니 분노가 치밀었는데 하인들에게 소리쳤습니다. 이것들을 다 가져가라. 산적들이 훔친 물건일 것이다. 하인들이 선물들을 집으려 하였으나 그남이 헛간에서 나와 변대감 앞에 섰습니다. 비록 약골이었으나 목소리만큼은 단호하였고 변대감을 똑바로 보며 말하였습니다. 대감님, 저희 아내는 산적들을 사람으로 돌려보낸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산적이 아닙니다. 고향으로 돌아간 선량한 백성들입니다. 이 선물들은 그들이 감사의 마음으로 준 것입니다. 귀남의 어머니도 나와 며느리 편에 섰습니다. 작은 체구였으나 기세만큼은 당당하였는데 변대감을 노려보며 말하였습니다. 대감님께서 흉년의 곡식을 숨기지 않으셨다면 산적들이 생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대감님께서 백성들을 도왔다면 그들이 산으로 들어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부끄러운 줄 아십시오. 변대감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화가 치밀어 올랐으나 반박할 말이 없었고 주위에 모여든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하자 더욱 당황하였습니다. 변대감은 하인들을 데리고 돌아가며 이를 갈았는데 복순내를 반드시 응징하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사흘 후 변대감에게 불길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밤중에 변대감의 집이 털렸다는 것이었는데 누군가 창고를 다시 털어갔고 금은보화를 훔쳐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는데 훔쳐간 물건들이 마을의 가난한 사람들 집 앞에 놓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산적들이 한 일이었습니다. 변대감을 응징하고 가난한 백성들을 도운 것인데 복순의 은혜를 갚는 또 다른 방법이었습니다. 변대감은 관가에 신고하려 하였으나 증거가 없었고 오히려 자신이 백성들을 착취한 것만 드러날까 두려워 입을 다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기뻐하였습니다. 가난한 집들이 갑자기 쌀과 돈을 얻게 되었고 모두가 복순 덕분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사람들이 복순네 헛간 앞에 찾아와 감사 인사를 하였고, 복순은 그럴 때마다 아니라고, 자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손사래를 쳤습니다. 한 노인이 복순에게 말하였는데, 복순이 마을의 수호신이라고, 복순이 있어 마을이 평화롭다고 칭찬하였습니다. 젊은 안악들도 복순을 보며 존경의 눈빛을 보냈고, 아이들은 복순을 보면 달려와 안겼습니다. 국밥집도 더욱 번창하였습니다. 사람들이 복순네 국밥을 먹으며 복을 받는다고 믿기 시작하였고, 장터에는 복순네 국밥을 먹으려는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복순은 더욱 바빠졌으나 불평하지 않았고, 귀남과 어머니도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가마솥 2개로도 모자라 3개를 놓게 되었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쉴 틈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3사람이 헛간에서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산적들이 준 멧돼지 고기를 구웠는데 맛이 일품이었습니다. 귀남의 어머니가 고기를 씹으며 말하였는데, 이제 돈도 제법 모였으니 제대로 된 집을 구해야 한다고, 이 누추한 헛간에서 언제까지 살 것이냐고 하였습니다. 복순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하였으나 집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귀남과 어머니가 무엇이냐고 묻자 복순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을 미루었습니다. 복순의 마음속에는 이미 계획이 있었는데 그것은 남편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복순은 잠들지 못하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국밥집이 잘 되고 돈도 모였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남편이 진짜 능력을 발휘하려면 과거에 급제해야 한다고 생각하였고, 그것이 가족 모두를 위한 길이라 믿었습니다. 복순은 결심을 굳혔는데 남편을 한양으로 보내 과거를 보게 하리라 다짐하였습니다. 며칠 후 복순은 귀남을 불러 앉혔습니다. 저녁을 먹은 후였는데 복순의 표정이 진지하였습니다. 귀남이 무슨 일이냐고 묻자 복순은 남편의 손을 잡고 천천히 말하였습니다. 서방님, 과거를 보러 가셔야 합니다. 귀남이 놀라 아내를 보았습니다. 과거를 볼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는데 집안 형편이 어려워 꿈도 꾸지 못하였습니다. 귀남이 고개를 저으며 말하였는데 돈도 없고 실력도 부족하다고, 자신은 그저 국밥이나 팔면서 살겠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복순은 단호하였습니다. 남편은 그를 잘 안다고, 충분히 급제할 수 있다고, 자신이 뒷바라지하겠다고 말하였습니다. 귀남의 어머니도 며느리 편을 들었는데 아들이 과거에 급제하면 집안이 일어설 수 있다고 복순이 말대로 해보라고 격려하였습니다. 서방님, 저를 믿으십시오. 제가 국밥집을 지키고 어머님을 모시고 돈도 벌겠습니다. 서방님은 그저 공부만 하시면 됩니다. 귀남은 망설였으나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내와 어머니가 이렇게까지 믿어주는데 거절할 수 없었고, 자신도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귀남은 과거 준비를 시작하였습니다. 낮에는 국밥집을 도왔고 밤에는 책을 읽으며 공부하였습니다. 복순과 어머니는 귀남이 공부하는 동안 조용히 지냈고 야식을 준비하며 남편을 응원하였습니다. 헛간 한쪽에 책상을 마련하였는데 낡은 책상이었으나 귀남에게는 보물 같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귀남의 실력이 늘어갔는데 매일 밤 공부한 덕분이었습니다. 복순은 더욱 열심히 일하였고 국밥집에서 번 돈을 모두 남편의 과거 준비에 썼습니다. 책을 사고 붓과 먹을 사고 귀남이 필요한 모든 것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어느 날 밤 귀남의 어머니가 부엌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누군가 몰래 밥을 먹는 소리였는데 조심스럽게 부엌으로 가보았습니다. 달빛이 부엌을 비추고 있었고 그곳에 복순이 앉아 있었습니다. 복순은 양푼에 무언가를 비벼 먹고 있었습니다. 가까이 가보니 그것은 손님들이 남긴 잔반이었는데 쉰내 나는 밥과
국물 찌꺼기를 한 대 모아 먹고 있었습니다. 복수는 그것을 허겁지겁 먹고 있었고 얼굴에는 고통스러운 표정이 가득하였습니다. 어머니가 놀라서 소리쳤습니다. 복순아, 이게 무슨 짓이냐? 왜 이런 것을 먹느냐? 복순이 깜짝 놀라 돌아보았습니다. 양푼을 급히 숨기려 하였으나 이미 늦었고 어머니가 양푼을 보고 말았습니다. 어머니가 양푼을 들어보니 악취가 났는데 상한 음식이 분명하였습니다. 어머니가 며느리의 손을 잡고 다그쳤습니다. 돈도 많은데 왜 이러느냐? 제대로 된 밥을 먹지 않고 왜 이런 것을 먹느냐? 복순이 고개를 숙이고 울기 시작하였습니다.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는데 한참을 울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저는 서방님 공부 뒷바라지를 해야 합니다. 돈을 아껴야 합니다. 좋은 음식은 서방님과 어머님께 드려야 하고 저는 이런 것으로 배를 채우면 됩니다. 어머니가 며느리를 꼭 껴안았습니다. 눈물이 쏟아졌는데 이런 며느리를 둔 것이 고마우면서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가 울면서 말하였는데 이제부터는 제대로 된 밥을 먹으라고 며느리가 쓰러지면 누가 국밥집을 하느냐고 말하였습니다. 복순이 고개를 저으며 대답하였습니다. 어머님, 저는 괜찮습니다.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서방님이 급제하시면 모든 것이 나아질 것입니다. 어머니가 며느리의 얼굴을 자세히 보았습니다. 그제야 깨달았는데 복순의 얼굴이 이전보다 부어 있었습니다. 뚱뚱한 것이 아니라 부종이었는데 상한 음식과 짠 국물 찌꺼기로 배를 채우다 보니 몸이 퉁퉁 부은 것이었습니다. 복순아, 내가 이렇게까지. 어머니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며느리를 껴안고 통곡하였습니다. 복순도 어머니 품에서 울었는데 참았던 고통이 터져 나왔습니다. 밤새도록 일하고 상한 음식으로 배를 채우고 그렇게 번 돈을 모두 남편에게 쏟아부은 나날들이 떠올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어머니는 귀남을 불렀습니다. 어젯밤 일을 말하려 하였으나 복순이 만류하였고 어머니는 할 수 없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결심하였는데 이제부터 복순이 제대로 된 밥을 먹도록 지켜보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복순은 여전히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국밥집은 더욱 번창하였고 손님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어머니가 복순을 감시하고 있었고 복순이 잔반을 먹으려 하면 빼앗아 버렸습니다. 어머니가 복순을 위해 따로 밥을 지어주었고 복순은 어쩔 수 없이 제대로 된 밥을 먹어야 하였습니다. 2달이 더 지났습니다. 과거 시험 날짜가 다가왔는데 귀남은 한양으로 떠날 준비를 하였습니다. 복순이 남편의 옷을 정성스럽게 빨아주었고 노자돈을 챙겨주었으며 도시락도 만들어주었습니다. 떠나는 날 아침 복순과 어머니가 귀남을 배웅하였습니다. 귀남이 아내와 어머니를 보며 말하였는데 꼭 급제해서 돌아오겠다고 두 분을 호강시켜드리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복순이 남편의 손을 잡으며 말하였습니다. 서방님, 급제하시든 못하시든 상관없습니다. 그저 건강하게 돌아오십시오. 그것이 저에게는 가장 중요합니다. 귀남이 아내를 꼭 껴안았습니다. 이런 아내가 있어 행복하다고 반드시 성공해서 돌아오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귀남이 길을 떠났고 복순과 어머니는 그 뒷모습을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 복순은 더욱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국밥집은 복순과 어머니 둘이서 꾸려가야 하였는데 더욱 바빠졌습니다. 하지만 복순은 불평하지 않았고 남편이 공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돈을 더 벌어야 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귀남에게서 편지가 왔는데 한양에 잘 도착하였다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고 써 있었습니다.
복수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고 어머니도 함께 울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위로하며 힘을 냈는데 남편이 돌아올 때까지 잘 버텨야 한다고 다짐하였습니다. 두 달이 더 지났습니다. 과거 시험이 끝났다는 소식이 들려왔는데 곧 결과가 발표될 것이라 하였습니다. 복순과 어머니는 매일같이 길을 바라보며 귀남을 기다렸습니다. 귀남이 급제하였을까 아니면 낙방하였을까 두 사람은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어느 날 오후 멀리서 사람 하나가 걸어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복순이 눈을 가늘게 뜨고 보았는데 귀남이었습니다. 하지만 귀남의 모습은 이상하였는데 관복을 입지 않았고 옷은 누더기처럼 헤어져 있었으며 얼굴은 흙투성이었습니다. 마치 거지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복순과 어머니가 달려나갔습니다. 귀남을 보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는데 낙방한 것이 분명하였습니다. 하지만 복순은 실망하지 않았고 남편을 꼭 껴안으며 말하였습니다. 서방님, 고생하셨습니다. 벼슬이 대수입니까? 제 등판만큼 넓은 국밥집이 있는데요. 귀남이 아내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내의 변함없는 마음에 감동하였고 이런 아내를 두어 행복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귀남은 품속에 무언가를 감추고 있었으나 아직 꺼낼 때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날 저녁 세 사람은 헛간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복순이 정성껏 국밥을 끓였고 귀남은 그것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비록 급제하지 못하였으나 가족이 함께 있으니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귀남의 품속에는 여전히 비밀이 감춰져 있었고 그것은 곧 드러날 것이었습니다. 귀남이 돌아온 다음 날 마을에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과거에 낙방한 귀남이 거지꼴로 돌아왔다는 이야기였는데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하였습니다. 복순네 국밥집이 잘 되는 것을 시샘하던 이들은 이번 기회에 비웃기 시작하였고 장터에는 복순네를 조롱하는 소리가 넘쳐났습니다. 장터로 가는 길에 귀남이 복순과 함께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귀남을 보며 손가락질하였는데 낙방한 선비라고 거지 신세가 되었다고 비웃었습니다. 한 안하기 동료들에게 말하는 것이 들렸는데 복순이 고생해서 번 돈을 남편이 다 날려먹었다고 쓸데없이 과거나 보러 갔다고 험담하였습니다. 귀남은 고개를 숙이고 걸었습니다. 사람들의 조롱이 가슴에 꽂혔으나 참아야 하였고 복순이 남편의 손을 꽉 잡아주었습니다. 복순은 아무렇지 않다는 듯 당당하게 걸었는데 사람들의 시선 따위는 신경 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국밥집에 도착하자 손님이 눈에 띄게 줄어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아침부터 사람들로 북적였으나 이제는 자리가 반이나 비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복순네를 피하기 시작한 것인데 낙방한 집안과 어울리면 자신들도 재수가 없어진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복순은 개의치 않고 국을 끓이기 시작하였습니다. 가마솥에 시래기를 넣고 된장을 풀었는데 여전히 구수한 냄새가 퍼져나갔습니다. 귀남의 어머니도 자리를 지켰고 귀남은 나무상을 정리하며 손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때 변대감이 하인들을 대동하고 나타났습니다. 거드름을 피우며 국밥집 앞에 섰는데 큰 소리로 말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여봐라, 낙방거사가 돌아왔다며 꼴을 보니 정말 거지가 다 되었구나.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웃기 시작하였습니다. 변대감이 더욱 신이 나서 조롱하였는데 쓸데없이 과거나 보러 갔다가 돈만 날렸다고 이제 국밥집도 오래 못 갈 것이라고 비웃었습니다. 듣자 하니 손님도 뚝 끊겼다지. 낙방한 집안의 밥을 누가 먹겠느냐. 조만간 이 국밥집도 문을 닫을 것이다. 복순이 가마솥에서 국을 퍼다 변대감 앞에 내밀었습니다. 변대감이 의아한 표정으로 복순을 보았는데 복순은 조용히 말하였습니다. 대감님, 한 그릇 드시고 가십시오. 제 국밥은 누가 먹어도 맛있습니다.
변대감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릇을 발로 차버렸는데 국물이 땅에 쏟아졌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숨을 죽였고 복수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변대감을 바라보았습니다. 낙방한 집안의 국밥 따위 누가 먹느냐? 너희 집안은 이제 끝이다. 변대감이 하인들을 데리고 떠났고 주위 사람들도 하나둘씩 자리를 떠나기 시작하였습니다. 국밥집은 순식간에 텅 비었는데 손님이라고는 한 명도 남지 않았습니다. 귀남의 어머니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았고 앞날이 막막하였습니다. 귀남도 자책하고 있었는데 자신 때문에 가족이 이런 고통을 받는다는 생각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복순만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쏟아진 국물을 닦아내고 다시 가마솥으로 돌아가 국을 저었습니다. 손님이 없어도 국은 끓여야 한다고 언젠가 다시 손님이 올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어머님, 서방님, 걱정 마십시오. 우리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복순의 목소리는 단호하였습니다. 귀남이 아내를 보며 미안하다고 말하려 하였으나 복순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서방님, 미안해하지 마십시오. 서방님은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결과가 어떻든 저는 서방님을 믿습니다. 귀남이 품속을 만졌습니다. 그곳에는 홍패와 교지가 들어 있었는데 아직 꺼낼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변대감이 더 큰 실수를 저지를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판단하였고 그때까지는 참아야 한다고 다짐하였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국밥집은 여전히 손님이 없었는데 가끔 한두 명이 오는 정도였습니다. 복순은 포기하지 않고 매일 국을 끓였고 귀남과 어머니도 복순을 도왔습니다. 돈은 점점 떨어져 가고 있었으나 세 사람은 서로를 믿으며 버텼습니다. 어느 날 저녁 복순이 헛간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귀남이 아내를 발견하고 다가갔는데 복순은 남편을 보자 눈물을 닦으며 웃으려 하였습니다. 귀남이 아내를 껴안았고 복순은 남편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서방님, 저는 괜찮습니다. 그저 조금 힘들었을 뿐입니다. 귀남이 아내의 등을 토닥이며 위로하였습니다. 품속의 홍패를 만지며 생각하였는데 조금만 더 참으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고 아내에게 보답할 날이 올 것이라고 다짐하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변대감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포졸들을 데리고 왔는데 무언가 큰 계획을 세운 것이 분명하였습니다. 변대감이 국밥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김귀남, 내 놈의 국밥집은 무허가 건물이다. 관가에 허가도 없이 장사를 하였으니 철거해야 한다. 복순과 귀남, 어머니가 놀라 변대감을 보았습니다. 변대감이 음흉하게 웃으며 계속 말하였는데 오늘 당장 국밥집을 철거하고 복순네를 옥에 가두겠다고 협박하였습니다. 포졸들이 앞으로 나섰고 변대감이 데려온 땅패들도 몽둥이를 들고 다가왔습니다. 복순이 가족 앞을 가로막고 섰는데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대감님, 저희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습니다. 변대감이 비웃으며 대답하였습니다. 잘못이 없다고 무허가 건물을 짓고 장사를 한 것이 잘못이 아니냐. 이제 너희는 끝이다.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포졸들이 국밥집으로 다가오기 시작하였고 깡패들도 몽둥이를 휘두를 준비를 하였습니다. 복수는 이를 악물고 버텼고 귀남은 품속의 홍패를 만지며 때를 기다렸습니다. 바로 그때 어디선가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붕 위에서 누군가 뛰어내리는 소리였는데 여러 명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놀라 고개를 들었고 그곳에는 익숙한 얼굴들이 있었습니다. 산적 두목과 부하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지붕에서 뛰어내려 복순네 앞을 막아섰는데 산적 두목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누가 우리 은인네 단골집을 건드려 밥값 하러 왔다. 마을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기 시작하였고 진짜 싸움이 시작될 순간이었습니다. 산적들이 지붕에서 뛰어내렸습니다. 땅을 굴러 일어서는 모습이 능숙하였고 순식간에 복순네 가족 앞을 막아섰습니다. 산적 두목이 변대감과 깡패들을 노려보며 말하였는데 목소리에는 분노가 가득하였습니다. 우리 은인네를 괴롭히다니 감히. 깡패들이 당황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산적들의 기세에 눌린 것인데 몽둥이를 든 손이 떨리기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변대감이 뒤에서 소리쳤고 깡패들은 어쩔 수 없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저놈들을 잡아라. 산적대다. 깡패들이 달려들었습니다. 몽둥이를 휘두르며 산적들을 공격하였는데 산적들은 빠르게 움직이며 공격을 피하였습니다. 산적 두목이 한 깡패의 몽둥이를 낚아채 빼앗았고 그것으로 다른 깡패의 다리를 쳤습니다. 깡패가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고 다른 산적들도 깡패들을 하나씩 제압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한 산적이 깡패 둘을 동시에 넘어뜨렸습니다. 주먹으로 한 놈의 턱을 후려쳤고 발로 다른 놈의 배를 찼는데 두 깡패가 동시에 쓰러졌습니다. 다른 산적은 깡패의 팔을 비틀어 제압하였고 또 다른 산적은 깡패를 들어 올려 땅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순식간에 깡패들이 모두 쓰러졌습니다. 비명소리와 신음소리가 들렸고 깡패들은 땅바닥을 굴러다니며 고통스러워하였습니다. 산적들은 먼지를 털며 복순에게 다가왔는데 산적 두목이 공손하게 절을 올렸습니다. 은인께서 고생하셨습니다. 저희가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복순이 감동하여 산적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다고 말하려 하였으나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고 눈물만 흘렀습니다. 산적 두목이 복순의 어깨를 토닥이며 위로하였습니다. 변대감이 뒤에서 소리쳤습니다. 포졸들에게 산적들을 잡으라고 명령하였는데 포졸들이 칼을 빼들고 앞으로 나섰습니다. 관군이다. 산적들은 무기를 버리고 항복하라. 산적들이 긴장하며 포졸들을 보았습니다. 관군과 싸우면 역적이 되는 것인데 산적들은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산적 두목이 복순을 보호하려 앞에 섰고 다른 산적들도 복순네 가족을 둘러쌌습니다. 그때 귀남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조용히 서 있던 귀남이 포졸들 앞에 섰는데 목소리는 낮았으나 힘이 있었습니다. 관군이 도적을 안 잡고 도적 같은 양반의 개가 되었느냐? 포졸들이 당황하며 귀남을 보았습니다. 귀남이 품속에 손을 넣었는데 무언가를 꺼내기 시작하였습니다.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고 변대감도 이상한 느낌이 들어 귀남을 주시하였습니다. 귀남이 품에서 홍패를 꺼내 들었습니다. 붉은 종이에 금빛 글씨가 쓰여 있었는데 과거 급제를 증명하는 문서였습니다. 사람들이 숨을 멈췄고 변대감의 얼굴이 창백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귀남이 다시 품에 손을 넣어 교지를 꺼냈습니다. 임금의 도장이 찍힌 발령장이었는데 이 고을 신임 현감으로 임명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귀남이 교지를 높이 들어 올리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나는 이 고을 신임 현감 김귀남이다. 마을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귀남을 보았고 복순과 어머니는 놀라 입을 벌리고 있었습니다. 포졸들이 황급히 무릎을 꿇었고 변대감은 다리가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귀남이 포졸들을 보며 말하였습니다. 나는 거지 행색으로 돌아온 것이 아니다. 백성들의 삶을 직접 보기 위해 미행을 한 것이다. 그리고 이 고을의 실상을 똑똑히 보았다. 귀남이 변대감을 가리키며 계속 말하였습니다. 변대감, 그대는 백성들을 착취하고 흉년에 곡식을 숨겼으며 산적이 생기는 원인을 제공하였다. 또한 무고한 백성을 괴롭히고 관권을 사적으로 이용하려 하였다. 이는 중죄이다.
변대감이 땅에 엎드려 빌기 시작하였습니다. 현감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귀남이 차갑게 대답하였습니다. 용서는 백성들이 결정할 일이다. 포졸들아, 변대감을 잡아 옥에 가두어라. 그의 재산을 몰수하고 백성들에게 나눠주도록 하라. 포졸들이 변대감을 끌고 갔습니다. 변대감이 발버둥 치며 살려달라고 외쳤으나 소용없었고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며 환호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악질 지주가 드디어 벌을 받는 것이었고 마을에는 기쁨이 넘쳤습니다. 귀남이 산적 두목에게 다가갔습니다. 산적 두목이 긴장하며 귀남을 보았는데 자신들도 잡혀갈까 걱정하였습니다. 하지만 귀남은 산적 두목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대들은 내 아내의 은인들이다. 또한 고향으로 돌아가 선량하게 살고 있다고 들었다. 나는 그대들을 처벌하지 않겠다. 다만 앞으로도 사람답게 살아주기 바란다. 산적 두목이 눈물을 흘리며 절을 올렸습니다. 다른 산적들도 함께 절하였는데 은인 부부에게 감사하다고 평생 은혜를 잊지 않겠다고 맹세하였습니다. 산적 두목이 마지막으로 복순에게 인사하였습니다. 은인께서 저희를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제 저희는 떳떳하게 살 수 있습니다. 국밥 잘 먹고 갑니다. 산적들이 쿨하게 사라졌습니다.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그들의 뒷모습은 당당하였고 복순은 그들을 위해 기도하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복순네를 둘러쌌습니다. 사또 부인이 된 복순을 축하하였고 복순은 쑥스러워하며 웃었습니다. 귀남의 어머니도 눈물을 흘리며 기뻐하였는데 아들이 사또가 되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귀남이 복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당신 덕분입니다. 당신이 나를 믿어주고 뒷바라지해주지 않았다면 이 자리에 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복순이 고개를 저으며 대답하였습니다. 서방님, 이것은 서방님의 실력입니다. 저는 그저 옆에서 도왔을 뿐입니다. 두 사람이 서로를 껴안았고 마을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귀남의 어머니도 며느리를 껴안으며 울었는데 이런 며느리를 둔 것이 천운이라고 감사하였습니다. 에필로그. 계절이 바뀌고 세월이 흘렀습니다. 귀남은 사또로서 선정을 베풀었는데 백성들의 이야기를 직접 듣고 억울한 일을 바로잡았습니다. 변대감의 재산을 몰수하여 가난한 백성들에게 나눠주었고 흉년에 대비해 곡식을 비축하였으며 마을은 평화롭고 풍요로워졌습니다. 복수는 여전히 국밥집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사또 부인이 되었으나 국밥 끓이는 것을 멈추지 않았는데 백성들과 함께 있는 것이 좋았기 때문입니다. 복순의 몸은 이제 건강해졌고 부종이 빠져 얼굴도 맑아졌으며 예전보다 훨씬 활기차 보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귀남이 관아에서 퇴근하여 국밥집으로 왔습니다. 사또복을 벗고 소박한 옷으로 갈아입었는데 복순 옆에서 설거지를 도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며 흐뭇하게 웃었고 복순도 남편을 보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귀남의 어머니도 건강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손님들에게 밥을 나르며 즐거워하였는데 며느리와 아들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세 사람은 여전히 헛간에서 살고 있었으나 불평하지 않았고 서로를 아끼며 행복하게 지냈습니다. 한 노인이 국밥을 먹으며 말하였습니다. 사또님과 사모님 덕분에 우리 마을이 이렇게 좋아졌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복순이 웃으며 대답하였습니다. 어르신, 국밥 맛있게 드십시오. 이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말라. 진심은 언젠가 빛을 발한다. 선한 마음으로 베푼 덕은 반드시 돌아온다 함이지요. 복수는 뒤늦게나마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았고 귀남은 아내의 희생에 보답하였으며 두 사람은 서로에게 진짜 복덩이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덩굴째 굴러 들어온 며느리의 복순이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